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이에요. 벌써 2월도 반이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바다, 해. 자, 쉬운 글자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해군, 해안, 해변, 뭐 해적, 해발 몇 미터다, 해리. 우리가 뭐 200해리 뭐 할 때 해리라는 거는 이거는 해상의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해리가 1852m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가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1노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0해리 뭐 이런 얘기할 때 1해리, 그러니까 시속 1해리를 가는 걸 1노트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다니까 당연히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과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큰 바다 양도 그렇고 이렇게 또 강강도 그렇고 뭐 호수호 다 물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양매는 물론 여기 매양매 할 때 매양매 하면은 이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이 매양매를 보면 자전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매양매가 대표 훈음이라면 어두울 매도 있어요. 어둡다. 그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다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의 어떤 침침한 빛을 나타낸다. 침침하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 어둡다. 우리가 바다 깊은데 이렇게 껌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항구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게 불빛이 이렇게 잠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 그 랜턴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바다 깊이에는 어두워서 너무 깊다 보니까 어두워서 컴컴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매양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양이란 뜻이 아니라 어두울 매, 어둡다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이 바다해 같은 경우는 물론 쉬워서 뭐 너도 나도 뭐 해녀 이럴 때도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한자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상의 그 거리에 다니는 해리 이를 뜻하는데, 이 해리라고 얘기하는데 1해리가 1852m다. 이제 그거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매양매가 아니라 이거는 어두울 매다. 매양매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 자체가 이 어머니 쪽을 지었을 때 비녀가 꽂혀 있는 그 엄마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랑 이게 같이 해서 결합이 돼갖고 매양매, 그런데 여기서는 매양매 뜻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십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들어가 보면 밭일공. 자, 밭일공이 들어가는 거면 곡물, 곡물이 아니라 곡물, 뭐 공헌하다, 조공할 때 조는 아침조를 쓰는데, 이거는 꼭 아침이라는 뜻 말고도 조정,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조공이라는 건 뭐냐면 종속국이 종주국에 그 때를 맞춰서 예물을 이제 바치는 거. 만약에 뭐 그 저 나라가 황제가 막 바뀌었다. 그러면 또 사신이 가서 막 이게 선물 갖다 주고 무슨 때 되면 막 그런 거 우리가 흔하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은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어떤 공들여서 만든 이 장인공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눈금 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왜 장인,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장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여기 조개패가 또 나왔어요. 돈이라 그랬어요. 어떤 재물을 이게 공들여 만들어서 재물을 위에 바친다. 만약에 제가 수공업자예요. 수공업자인데 아주 금속 세공을 잘해. 그러면은 그걸 갖다 귀금속을 잘 만들어서 이제 이걸 상납한다든가, 이 가게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아니면은 세금, 돈 대신에 나라에 이제 이런 걸 뭘 만들어서, 금속을 뭘 만들어서 바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정교하게, 우리 공교할 교, 전번에도 했었죠. 이거 공교할 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만들다 이런 뜻인데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윗 기관에 헌납한다 해서 바치다. 여기 바칠 공이잖아요. 그죠? 바친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 때 왜 공여 해갖고 그 청나라에 이제 사람을 여자들을 데리고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 뭐 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명 데리고 와 보내 뭐 이런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때는 이제 종속국이다 보니까 종주국에 바치고 뭐 이런 거 공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어떻게든지 막 돈을 주고 빼왔다든가 이제 거기 중국에서 이제 그 청나라에서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조선으로 데려온다든가 그러면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래서 환향녀의 어떤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바칠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헌물을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를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바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세. 자, 한자는 뜻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year, 해마다 할 때 쓰죠. 그러면 이 세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세배, 뭐 지난 명절 때도 세배 다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세모라는 건 그 해가 저물어 간다. 이 뒤에 저물모자 쓰면 되는 거예요. 세모 할 때 이렇게 쓰면은 그 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에요. 2023년 뭐 12월 이때 되면 이제 그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할 때 세모 이런 말 많이 하죠. 세월 할 때도 이제 이걸 쓰는 건데, 그럼 자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상형자라고 나와요. 상형자인데 뭐라고 설명이 되었냐면 본래 도끼를 본뜬 글자였는데 뒤에 목성, 우리가 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할 때 별자리 목성을 이제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도끼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끼 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글자가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도끼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자원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여기에 이 거름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개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개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간지지에서, 근데 그거 말고 부수다, 이렇게 어떤 무기, 이 글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빼면은 도끼 월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무기로 무언가를 이제 부신다라는 거는 이제 공격을 해서 저 상대방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자원 설명에 아까 자전에서는 상형자이고 도끼를 본뜬 글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목성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자원에서는 이 두 글자가 결합이 돼 갖고 유목민들이 이게 이동하는데 이제 걸음모자가 나왔어요. 이동하는데 겨울이 되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추위하고 적과 싸운다. 부순, 이거는 개술 말고 부술술 이렇게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수다. 그렇게 싸우면서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 해가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개술, 부술술 같은 경우에는 자전, 그러니까 자원 말고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도끼류의 무기를 본뜬 글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글자 자체가 개술, 우리가 보통 개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쓸 때 개술 같은 경우에는 꼬짝 나간 거고, 이렇게 이제 꼬짝 나간 거고, 여기에 이게 축 처지면은 이거는 지킬수, 변방을 지킨다 할 때 지킬수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천간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도끼월 같은 경우 이렇게 삐지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도끼월은. 그런데 여기에서 자원이든 자전이든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도끼류. 그러니까 도끼류의 무기를 본뜬 글자다. 자전에도 나오고 자원에도 마찬가지로 부순다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장작을 펼 때 보면 나무를 조각을 내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부순다 할 때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말 그대로 목성을 뜻한데 그전에는 도끼를 본뜬 거고, 자원에서는 여기 거름보하고 그다음에 부술술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